딸이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전쟁 뉴스, 낯선 언어, 모르는 도시, 세상 끝으로 보내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나는 서울 어느 아파트 거실에 앉아 바닥에 맨발을 대고 놀라고 있어요. 따뜻해요. 믿기지 않을 만큼. 이 나라,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밤에도 안전한 거리, 30분 내에 도착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부부가 딸을 찾아 경험한 5일간의 서울 생활. 그들이 목격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럽의 한 중산층 가정이 한국이라는 생소한 나라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 그들의 편견이 무너지고 감탄으로 바뀌는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제 조안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난 기절할 뻔했어요. 저는 조안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평범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 미카엘과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딸 한나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초청받았어요.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울, 한국, 북한 바로 옆.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나, 농담하는 거지. 왜 하필 한국인 거니? 위험하지 않을까? 한나는 웃으며 설명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TV에서 본 북한 미사일 뉴스, 낯선 글자들, 지도에서 간신히 찾을 수 있는 작은 나라. 딸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미카엘도 걱정이 태산 같았죠. 저기 가면 너 언어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을 텐데 정말 괜찮겠니?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반응은 더 심했어요. 한국, 거기 전쟁 나면 어쩌려고? 식사는 어떻게 하지? 다 매운 거 아니야. 너희 딸, 어떻게 거기서 살겠다는 거야? 매주 한나와 통화할 때마다 괜찮냐고,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나는 항상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의 작은 아파트 방 너머로 보이는 낯선 도시 풍경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직접 와서 보세요. 그렇게 3달 동안 딸의 초대를 거절하다가 결국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딸아,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갈게. 그때만 해도 딸을 설득해서 데려오려는 마음이었어요. 몇 번의 통화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며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현실을 확인하자. 한나가 정말 괜찮은지, 그 나라가 안전한지 말이야. 짐을 싸면서도 계속 걱정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은 다 챙겼는지, 현금은 충분한지, 비상연락처는 제대로 적어왔는지.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영어로도 안내되는 친절한 표지판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카엘과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 예상과 다르다는 감각이 들었죠. 여기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미카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출국장으로 나오는 과정도 너무 순조로웠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은 친절하게 영어로 말을 걸었고 짐도 이상하리만치 빨리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종종 경험했던 혼잡함과는 달랐어요. 한나는 직접 마중 나오지 못한다고 했기에 공항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는데 모든 안내가 정확했어요. 영어 표지판을 따라가니 어렵지 않게 리무진 버스를 찾을 수 있었죠. 버스 기사님은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셨고 출발 시간에 정확히 버스가 움직였습니다. 미카엘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시계를 보더니 속삭였어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출발하네. 독일도 아닌데. 버스 안은 깨끗했고 의자도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풍경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어둑해진 저녁 무렵이었지만 도로는 질서정연했고 운전자들도 조급하게 끼어들거나 하지 않았죠.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높이 솟은 건물들, 그리고 깔끔한 거리. 밤인데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활기차게 다니고 있었어요. 미카엘은 계속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이야? 버스에서 내려 한나가 알려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외국 지하철이라 긴장했는데 영어 안내가 있어 티켓 구매도 쉬웠어요. 지하철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조용했죠. 게다가 와이파이까지 터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보,
여기 지하철이 우리 집보다 인터넷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미카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한나의 아파트를 찾아가는 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젊은 여성들도 혼자 다니는 모습이 보였죠.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미카엘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불안하고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던 서울의 첫인상은 깨끗함, 질서, 그리고 이상한 안정감이었어요. 한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한나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가운 포옹을 나눈 후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왔네요. 신발은 여기 벗으세요. 처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현관에 신발을 벗는 문화부터 시작해서 문에 달린 번호키, 작지만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된 공간까지. 한나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저기 바닥에 앉아보세요, 엄마. 한나의 말에 거실 바닥에 앉았는데 놀랍게도 따뜻했어요. 맨발로 만져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은은하게 따뜻했죠. 이게 뭐야? 바닥에서 열이 나? 한나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데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미카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독일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한나의 집을 둘러보며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스마트 냉장고,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작동했죠. 한나, 내 집이 우리 집보다 더 현대적이네. 문득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몸은 피곤한데 배는 고팠어요. 이미 밤이 늦어 식당은 문을 닫았을 테니 간단히 빵이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한나는 웃으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배달시켜요. 지금? 밤 11시 반에? 한나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여기선 24시간 배달돼요. 뭐 먹고 싶으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나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주문하더니 놀랍게도 20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국식 치킨, 잡채, 김치찌개, 다양한 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은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조용히 사라졌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니. 음식을 맛보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특히 김치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몇 번 먹다 보니 계속 손이 가더군요. 그날 밤 한나가 준비해준 침구에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했지만 이불이 두껍고 바닥이 따뜻해 놀랍도록 편안했어요. 잠들기 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야. 다음날 아침 갑자기 제 안경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문제였겠지만 한나는 걱정하지 말라며 안경점에 가자고 했어요. 엄마, 여기서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반신반의하며 근처 안경점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수리였죠. 안경점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고 제 안경을 살펴본 후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정말로 10분 후 제 안경은 새 것처럼 고쳐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독일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미카엘과 놀란 눈빛을 교환했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미카엘이 갑자기 눈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한나는 바로 안과에 가자고 제안했죠. 저는 당연히 예약이 필요하고 오래 기다려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과에 도착하자 접수 후 단 15분 만에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태블릿을 이용한 디지털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처방전은 전자로 바로 약국에 전송되었죠. 이게 끝인가요?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건물 1층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약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약사는 영어로 복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전체 과정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카엘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는 안과 예약부터 약 받기까지 최소 2주가 걸려. 여기선 1시간 만에 다 끝났어. 한나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제가 왜 여기가 좋다고 했는지. 그날 오후 저는 약간의 두통을 느꼈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이었을 거예요.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여러 질문을 한 후 적절한 약을 추천해 주셨어요. 처방전 없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약사님이 의사처럼 상담도 해주시네요. 약을 먹고 나니 두통이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경험했던 어느 나라보다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한나의 한국인 친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불평했지만 저와 미카엘의 눈에는 그 불편함조차 기적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불만이 있는 거야? 한국인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미카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딸을 걱정했던 게 바보 같았네. 세 번째 날, 한나는 우리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이미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왔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작은 그릇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 끓고 있는 찌개, 불에 구워지는 고기. 이게 다 우리 식사에 포함된 거야? 한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찬은 리필도 무제한이에요. 김치, 나물, 장조림, 생선. 하나하나 맛볼 때마다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렸어요. 특히 불고기는 미카엘이 세 접시나 더 먹었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제야 한국 음식을 알게 된 거지? 식사 중 제 셔츠에 고추장이 묻고 말았어요. 독일이었다면 집에 가서 세탁기에 돌리고 며칠 기다려야 했겠죠. 한나는 걱정하지 말라며 식사 후 바로 세탁소에 들르자고 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제 셔츠를 받아들고 오늘 저녁에 찾으러 오세요라고 했어요. 같은 날에 세탁이 끝난다니. 독일에서는 일주일은 기본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신발 전문 세탁소였습니다. 미카엘의 운동화가 비행기에서 더러워졌는데 한나가 신발 세탁소로 데려갔어요. 신발만 전문으로 세탁하는 가게라니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특수한 서비스가 수익이 날까? 한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서비스의 세분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서비스가 존재하고 그만큼 품질과 속도가 뛰어나다고 했죠.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잘 관리된 공원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자전거 도로, 조깅 트랙, 쉼터, 물놀이 시설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도시 계획자들이 여기 와서 배워야 할 것 같아 미카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들, 곳곳에 비치된 손 소독제, 무료 식수대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해질녘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어요. 불이 켜진 빌딩들, 한강에 비치는 조명, 무지개 분수, 이런 경치가 매일 볼 수 있는 일상이라니. 한나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딸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아침, 한나가 한국식 아침을 준비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는 재료가 별로 없었어요. 저녁에 장을 보러 가자고 했더니 한나는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장 보러 갈 필요 없어요. 쿠팡으로 시킬게요. 한나는 쿠팡이라는 앱을 보여주었어요. 각종 식료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모든 것을 주문할 수 있는 앱이었죠. 한나가 여러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언제 도착하는데? 내일 아침이요. 로켓 배송이라 새벽에 와요. 미카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신선식품도? 네. 모든 것이 새벽에 도착해요. 반신반의하며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정말로 현관 앞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신선한 채소, 고기, 과일, 심지어 생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한나는 능숙하게 한국식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밥, 된장국, 계란말이, 여러 반찬들. 어제 주문한 재료로 차려진 식탁을 보니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당연한 나라에서 사는 거였어. 식사를 하며 미카엘이 물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그리울 것 같아. 한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날 오후 한나의 직장인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캠퍼스는 현대적인 건물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나의 연구실, 강의실, 그리고 동료들도 만났죠. 한나의 한국인 동료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나 교수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아요. 수업이 항상 가득 차요. 딸이 이곳에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한나는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강변 아파트에 사는 한나의 다른 친구 집에 초대받았어요. 32층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는 한국식 홈파티를 준비해 주었죠. 독일에서 온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불고기, 파전, 잡채, 김치찌개,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친구의 아들이 유창한 영어로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독일은 어떤가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아이의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에 대해 들었지만 직접 보니 더 실감이 났어요. 미카엘,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곳을 선택했네. 깅을 하거나 편의점에 홀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미카엘과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은 불빛으로 환했고 사람들이 여전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이 도시가 정말 안전한 건가? 의심이 들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순찰하는 경찰도 보였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모두가 자신의 일상을 편안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밝게 빛나는 편의점 안에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늦게도 편의점이 열려 있나요? 네. 24시간 운영해요. 미카엘이 영어로 물었을 때 직원은 서툴지만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생수와 과자를 사서 나오는데 문득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여보, 저 울고 싶어요. 왜 그래? 좋았나? 우리가 한나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안전하다니. 감정이 북받쳐 한강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 조용히 지나가는 유람선,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여기서 산다는 게 이제는 다행으로 느껴져요. 미카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읽혔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밤늦게 귀가하는 길. 지하철은 여전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취객이나 소란스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한국어 인사에 그녀는 밝게 웃어 주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그 무거운 짐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한나를 기다리며 미카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어. 뉴스에서 보는 세계와 실제 세계는 이렇게 다르구나. 미카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나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매주 전화해서 걱정만 했으니. 그렇게 우리는 딸을 기다리며 서울의 밤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딸을 걱정하던 부모에서 딸의 선택을 이해하는 부모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한나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한국식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 여러 반찬들. 테이블은 풍성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 떠나시기 전에 선물이 있어요. 한나는 2개의 상자를 건넸습니다. 하나는 미카엘을 위한 것, 하나는 저를 위한 거였어요. 미카엘의 상자에는 휴대용 전동 안마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요즘 그가 어깨 통증을 호소했는데 딱 필요한 물건이었죠. 이것도 로켓 배송으로 주문한 거야. 한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상자에는 한국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한 설명서도 함께요. 한국 화장품이 정말 좋대요. 샘플 써봤는데 저도 놀랐어요. 선물에 감동했지만 더 큰 감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계속 걱정하셔서 미안해요. 하지만 보셨죠?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미카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그였기에 더 놀라웠어요. 한나, 내가 옳았어.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거야. 여기는 놀라운 곳이구나. 한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한나. 내 판단을 믿지 못했어. 이곳에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5일간의 짧은 여행이 우리 가족의 관계와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깔끔한 거리, 빠른 지하철, 친절한 사람들.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러야겠어. 미카엘의 말에 한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음엔 제주도도 같이 가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다시 한번 한국의 효율성을 경험했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 깔끔한 시설, 영어 안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행복하다니 우리도 행복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게.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5일 전 이곳은 제게 낯설고 두려운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딸이 사랑하는 곳이자 저도 존경하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보, 미카엘에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네요. 미카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놀라운 곳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전경이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이 도시가 더 커져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한 나라가 아니었다. 딸을 걱정하러 왔다가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하고 돌아간다.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줄 새로운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했을 때 발견하게 되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믿는 법을 배운 부모의 이야기를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